좋았네.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도 너희가 봤겠지만 선생님 이제 수업이나 평가 진행을 교과서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챙겨와서 수업에 좀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너희가 수업 들으면서 어떤 걸 좀 필기해야 될지, 뭐 선생님 말로도 하겠지만, 아, 이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구나, 아,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는,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로 넣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같이 좀 강의 수업 자료를 좀 챙겨와 너희가. 자, 여기 3단원의 첫 번째 대단 중단원 성단 부분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거야. 이 성단이라는 거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워서 성단 하면 어떤 거 떠올라? 성단이라는 거 관련된 거 아는 거. 구상성단. 구상성단. 성단. 그 2개 정도 맞나? 혹시 중학교 때 성단과 관련된 이제 예시 이름 같은 거 좀 들어본 거 있어? N 모시기. N 모시기. 메시의 전체 뭐 N 모시기 그래 있을 거고 뒤에서 소개도 해줄 거야. 그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앞에 보면 플레아데스 성단과 히아데스 성단 저 2개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될 그리고 수업 때 안내될 그 성단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이외에 이렇게 다양한 성단들이 있어. 이것보다 훨씬 더 뭐 수천 개 수만 개 있겠지만 우주에서 헤아려 본다면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우리 지구에서 관측하기에 좀 수월한 겉보기 등급이 좀 작은 그런 성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 여기서 보면은 뭐 플라이데스 성단, 프톨레마이오스 성단, 프레세페 성단 이런 별들은 대체로 색이 어때? 파랗지. 그리고 별들의 분포가 어때? 퍼져 있지. 그리고 여기도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이나 아니면 큰 무리 세자리 사치 얘네들은 좀 어떤 것 같아? 하얗고 좀 퍼져 있. 좀 하얗게 일단 조금 중심이 밝게 보이고 별들의 분포가 좀 동글동글한 구 형태로 가운데 좀 몰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3개 성단, 구상 성단과 관련된 개념을 또 배워볼 거고 나아가서 이 색 등급도라는 HR도와 비슷한 개념인데 색 등급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에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지만 색 지수 관련된 것도 조금 얘기해 볼 거고 전향점과 관련된 게 어떤 것인지 전향력 말고 전향점 이 부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주기를 맞추기 이 활동을 수행평가로 해서 이 활동까지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팀제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수업에 이제 녹음이나 아니면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금한다라는 거 팀제 안내했으니 그 부분 참고하고 이제 깨어있는 정신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필기를 해봐봐. 알았지? 자, 우리 교과서 이런 질문이 있어.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를 이용해 알아낸다는데 성단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배워보자. 너희도 혹시 어떤 생각이 들어? 성단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겠다 하는 사람. 색을 봐요. 색을 본다. 성단의 색을 본다. 색을 보면 어떤 그 패턴을 그럼 얘기할 수 있을까? 온도. 성단의 온도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성단을 이루는 별들의 온도가 어때? 어떠면 뭐 나이가 어때? 파라면 젊어요. 파라면 젊다. 그러면 별들이 붉으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다. 우리가 하나의 별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실 조금 의아할 수 있어. 맞지? 그냥 별이 붉다 해서 얘는 나이가 많은 별이다. 별이 푸르다 해서 얘는 젊은 별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 왜냐면은 별이 푸르고 붉은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표면 온도 때문이잖아. 그 표면 온도와 나이에 상관관계가 있나?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 그런데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그렇지? 수백, 수천 또는 뭐 수백만 개까지도 모여 있어. 그러한 많은 별들이 이제 어떤 표면 온도,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는 맞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3개 성단, 구상 성단의 차이가 이제 나이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색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잘 얘기해줬어. 그래서 성단의 색 등급도에 대한 개념을 배워서 서로 다른 성단의 나이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볼 거고 주기를 맞추기를 해서 성단의 거리를 구하는 거 요거는 수행평가 활동 요거는 이제 이론 관련된 활동으로 오늘 5교시, 6교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단은 크게 3개 성단과 구상 성단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한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은 지구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을 거야.
왜냐면 그 성단을 이루는 별들은 같은 서문에서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별들이거든. 물론 그 서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문 안에서 하필 많이 모여가지고 질량이 큰 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만 모여가지고 질량이 작은 별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성단 안에는 질량이 이제 다양한 별들이 함께 태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봐주면 돼. 그래서 비슷한 공간 운동을 한다라고도 되어 있다, 그렇지? 우리가 공간 운동의 개념을 배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요 밤하늘의 모습을 찰칵 찍었더니 이러한 별들이 쫙 나타났어. 그리고 1년 후에 또 이 별을 착 찍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푸른 별들이 1년에 요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 1초만큼 이동했다고 하자. 하지만 여기 있는 어떤 별은 1년 뒤에 찍어봤더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1초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즉 공간 운동이 달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별들 중에서 이 푸른 별들의 대부분은 다 같은 공간, 즉 왼쪽으로 1년에 초퍼 2억 이동했는데 여기 있는 별은 공간 운동을 다르게 한다는 말은 이 별은 이 성단에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이 별은 이 성단과 다른 이제 하필 시선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에 있는 그런 별이다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하면 같은 방향에 있는 별들이 어떤 별이 성단에 속해 있고 어떤 별은 성단에 속해 있지 않은지 이제 구분할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우리 교과서에 NGC 2158 그리고 산계 성단에 M35 이렇게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왼쪽도 산계 성단이래. 산계 성단이 약간 푸르다고 생각했는데 이 산계 성단 좀 어때? 푸른색도 물론 조금 있지만 뭐 붉은색도 이렇게 좀 이제 시선 방향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그렇지만 산계 성단이라고 하네. 근데 여기는 산계 성단에 대체적으로 푸른 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 둘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많을까? NGC NGC 2158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 좀 붉은색 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이따가 색 등급도를 통해서 비교해보는 활동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기억해 보고 있어봐. 자, 그러면 구상성단은 이제 메시의 3번 전체 구상성단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알 수 있고 구상성단이 다 붉지는 않아.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과서에 이 그림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게 푸른색 이런 별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주로, 대체로 이런 말을 쓰지. 자, 그래서 산계성단의 특징,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더 넣어봤어. 그래서 산계성단은 이 성단 안에 수백 수천 개의 별들이 좀 허술하게 모여 있고 대체로 나이가 젊고 고온의 푸른 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은하에 1000개 넘게 발견되고 우리 우주로 확장하면은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지. 그리고 이러한 산계성단은 주로 이 새로운 별들이 막 탄생하는 나선 은하 또는 불규칙 은하에서 주로 많이 발견돼. 특히 나선 은하는 우리 다다음 시간에 우리 은하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국 막대 나선 은하 이런 것들 배우게 될 텐데 그 나선 은하의 나선 8에서 주로 이런 새로운 별들이 많이 생기고 산계성단이 많이 분포한다.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불규칙하다는 건데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타원 은하 이 세 개가 허블의 은하 분류법이라 해서 모양에 따라 구분한 거거든. 그래서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불규칙한데 그 이유가 별들이 좀 저마다 공간 운동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이유로 별들 또는 뭐 그 성단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불규칙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물질들의 충돌이나 병합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 그러면 또 새로운 별들이 탄생해야 되잖아. 그래서 불규칙 은하에서 산계성단이 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해. 자, 그래서 이러한 산계성단은 같은 분자 구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한데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어서 젊은 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성단의 색은 주기열 단계에 있는 별들을 보면 질량과 강도가 큰 별이 또 많이 있어서 대체로 좀 푸른색을 띠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저기 왼쪽에 있듯이 붉은색의 별들이 많은 산계성단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넣은 게 높은 금속 함량비를 나타내는 항성종족 1에 해당한다. 이 문장을 넣었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 우리 우주론에 대해서 너희가 좀 배우고 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어떤 진화를 생각해 보면 처음 우주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소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천문학과 우주론에서는 이제 어떤 천체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화학 원소로 만들어진 물질의 비율을 다 그냥 싸그리 합쳐서 금속이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금속 함량비가 G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크냐 작냐 해봤자 뭐 0.01 정도 나와. 이 말은 수소, 헬륨 제외하고 전체 별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1% 정도만 그 이외의 물질이라는 거야. 99%가 수소, 헬륨이고 1% 정도가 그 외의 원소라는 거지. 근데 이마저도 금속 함량비가 어떻다라고 표현한다? 높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별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화학 분석을 해봤더니 이 금속 함량비가 이렇게 높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나이가 젊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별을 만드는 재료를 생각해봤을 때 거의 한 100억 년 전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별 우주 공간에 수소, 헬륨 이외의 무거운 원소들이 지금보다 엄청 많이 있을까? 아니요. 아니겠지. 왜냐면 별들의 탄생, 그 다음에 진화, 그 다음에 죽음 이것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서 무거운 원소들이 점점점 우주 공간에 많아져야 되는 건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 하지만 현재 오면서 우주 공간에는 수소, 헬륨이 막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많이 생겨났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합쳐지면서 별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와 가까운 시간에서 즉 최근에 만들어진 별일수록 이 금속 함량비가 높다고. 그러한 별들을 우리는 항성 종족 1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종족 1 말고 또 뭐가 있겠어? 2가 있겠지. 걔네들은 대체로 금속 함량비가 이제 0.001 정도 되면서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별의 재료로 무거운 원소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구상성단을 이루는 별들이 주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구상성단을 보면 수백만 개의 별들이 구형으로 조밀하게 모여있는 집단이고 나이는 100억 년 이상인 것들도 가축될 만큼 오래전에 형성이 되었어. 그리고 형성 초기에 있던 질량이 큰 별들은 당연히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수명이 작고 그래서 주기열 단계를 이미 벗어났을 거야. 그러다 보면 주기열 단계 다음에는 뭐지? 혹시 알아? 질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 적색 거성 또는 뭐 적색 초거성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물론 그 이후에 더 다른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 설명을 하진 않았지. 하지만 주기열 단계를 벗어나면 일반적으로 적색 거성, 초거성 이렇게 가니까 붉은색 별, 질량이 큰 별들도 이미 붉은색의 그런 거성이 되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성단의 색은 현재 관찰되는 별들이 대부분 적색 거성이나 아니면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이고 질량이 작은 주기열은 당연히 H1표상에서 저 오른쪽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분광형에는 색이 어떻게 했어? 붉고 그 다음에 분광형은 이제 G, K, M 뭐 이런 식의 분광형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구상성단의 주기열 단계에 남아있는 별들은 주로 나이 많고 그 다음에 금속 함량비 작고 그 다음에 질량도 표면으로 작고 그래서 광도가 작은 그런 별들이라고 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계성단, 구상성단의 특징 한번 좀 비교를 해봤어. 어려운 건 없지?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교과서 91페이지의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이제 소단원 2, 성단의 색 등급도와 성단의 나이에 대해서 알아볼게. 이때 색 등급도라고 하는 것에 저 색이 바로 그 색지수 컬러 인덱스를 의미하는 건데 요거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어.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 자, 우리가 별의 밝기와 등급을 측정하기 위해선 이제 특정 파장 범위의 빛만 통과시키는 그런 필터를 사용해. 그래서 색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색지수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서로 다른 필터로 측정한 겉보기 등급이 차. 이때 말하는 것은 다 겉보기 등급이야. 절대가 아니라 겉보기 등급의 차야. 이때 뭐에서 뭐를 뺀다? 짧은 필터의 겉보기 등급. 그래서 빼기 긴 필터로 본 겉보기 등급.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러다 보니 UVVRI라는 이런 5가지 가시광선의 내외에 있는 그 필터를 보통 이렇게 5개 쓰거든. UVVRI가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게 UVV 그 등급계야. 그래서 U는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영역이고 B는 블루 약간 파장이 글로 가시광선은 짧은 그 다음에 V는 비주얼 우리 눈에서 요 연독색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잘 수용해서 비주얼 필터를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뭐 색지수라고 하면은 U 빼기 B도 될 거고 U 빼기 V도 될 거고 뭐 B 빼기 V도 될 거고 뭐 B 빼기 R도 되고 사실 짧은 거에서 긴 거 빼면은 다 색지수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떤 걸 제일 많이 쓴다? B 빼기 V 색지수를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예로 중심 파장이 440 나노미터 되는 B 필터로 관측한 별의 겉보기 등급을 우리는 라지 B라 하고, 중심 파장이 54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제 V 필터로 관측한 별의 겉보기 등급을 라지 V라고 하면 이때 색지수를 B 빼기 V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필터라는 거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각자 교과서의 내용 읽어보면 되니까 참고만 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요 그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자. 어렵진 않아. 저번에 했어.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그 별의 물리량 하면서 복사 법칙 중에 플랑크 법칙과 빈의 변이 법칙 소개를 한 적이 있다, 그치? 그 두 법칙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문장은 이해하기 쉬울 거야. 별은 표면 온도에 따라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즉 람다 맥스가 달라진다. 여기 있는 영상 보면 이해되지? 표면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어. 1000켈빈일 때는 이런 플랑크 곡선, 2000켈빈일 때는 이러한 플랑크 곡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림에는, 우리 교과서에는 10,000켈빈의 별과 4000켈빈의 별의 두 플랑크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B 필터와 V 필터에서 이제 봤을 때 별의 어떤 세기, 파장에 따른 별의 어떤 복사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은 별, 예를 들면 푸른 별, 10,000켈빈 정도 되는 거겠지? 10,000켈빈 이상. 10,000켈빈일 때는 색이 약간 흰색 계열이 될 거죠. 어쨌든 표면이 높은 별은 긴 파장에 비해서 짧은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더 많이 방출이 돼. 그래서 B 등급으로 B 값이 작고 V 값이 이제 크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제 B 빼기 V가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 10,000켈빈보다 더 이렇게 크다면,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이제 파장이 긴 영역에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고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에너지가 적게 방출이 되지. 그래서 이제 B가 V보다 더 크게 나타나니까 색지수가 이제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표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색지수 값이 커진다. 또는 반대로 표면 온도가 클수록 색지수 값은 작아진다. 그리고 그 관계를 표현한 게 여기 아래에 있는 표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그래서 표면 온도와 색지수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참고해보세요. 여기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선생님이 중간고사 범위에서 그 색지수가 딱 0인 것을 잡아가지고 분광형 A0 하고 표면 온도는 10,000켈빈이다, 이렇게 아마 하나의 기준을 잡아줬을 거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론적으로 표면 온도가 9800켈빈일 때 이론적으로 색지수가 0이라고 하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좀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 대한 이제 교재 연구를 하다가 선생님이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은, 여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인 별의 B 필터에서의 에너지와 V 필터에서의 에너지, 그리고 추가율의 곱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0,000켈빈이면은 이렇게 안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기 보면은 10,000켈빈을 따라가 보면은 B 필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V 필터에서는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B 필터가 V 필터보다 더 높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약간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 시뮬레이터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했어.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이 시뮬레이터의 사용 방법을 좀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보면 6000켈빈에 해당하는 별의 플랑크 곡선을 나타낸 거야. 그리고 여기 활성화 누르면 여기 아래 면적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Indicate Peak Wavelength라고 하면 그 빈의 변이 법칙을 적용했을 때 람다 맥스가 몇 인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책에 몇 켈빈이 있어? 10,000켈빈이 있잖아. 10,000켈빈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10,000켈빈 하나 잡아두고, 그 다음 add curve 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 10,000켈빈 말고 어떤 거? 교과서에 있는 4000켈빈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광도가 엄청 작아지지. 이거 적분한 게 광도거든. 별의 광도거든. 그러니까 4000켈빈이면은 거의 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작아.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이거 엄청 차이가 크지. 자, 그리고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여기 필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자, 보면 이 분홍색이 U, 파란색이 V, 초록색이 V, 그다음에 약간 주황색이 R, 여기 UVVR 필터에서 이 만 켈빈에 해당하는 별의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여기 보면 어떤 개념이냐? 어떤 별이 만 켈빈이면서 반지름은 1태양 반지름이고 뒤에 에어컨 좀 켜줄래? 그리고 그 별의 거리가 10파섹이 있다라고 했을 때 UVBR이라는 필터로 본 별의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만 켈빈이 지금 B 빼기 V를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냐? 색지수가 어떻게 나타날까? 만 켈빈이면 B 빼기 V가 몇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0.20 0보다 조금 작아야 되겠지. 아까 전에 9800 켈빈이 0이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 켈빈이면 조금 더 작아야 돼. 거의 비슷하지만 말이야. 그리고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교과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었잖아. 만 켈빈이면은 B가 V보다 이렇게 좀 높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야. 여기가 B잖아. 여기가 V잖아.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의아했어. 아무튼 선생님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고. 자, 그리고 4000 켈빈으로 한번 가보자. 쭉 4000 켈빈. 이거 움직이는 거 원래 이렇게? 약간 물결 타듯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춤추듯이. 자, 그리고 4000 켈빈으로 가보면 색지수가 어떻게 되냐? B 빼기 V 하면 1.06 엄청 높게 나타나지. 그리고 B 필터, 그 다음에 V 필터. 왜냐면 확실히 B보다 V에서 더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V 등급은 작게, B 등급은 크게 나타나서 색지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그림은 이 그림과 비슷해. BV 비슷해. 이런 식으로 흑체 복선과 필터에 대한 시뮬레이터 이렇게 있으니 다음에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색지수와 관련된 거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색 등급도 얘기를 해보자. 색 등급도는 X축이 색지수, Y축이 겉보기 등급으로 나타낸 다이어그램을 의미해. 이때 색지수는 결과적으로 뭐와 관련된 거다?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된 거다. 분광형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Y축, 겉보기 등급. 이것은 결국 HR도 상에 있던 그 Y축과 마찬가지로 어떤 별의 밝기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색 등급도는 HR도와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결국 별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색지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얘는 산계 성단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M3는 이제 두상 성단이야. 그러다 보니까 색 등급도에서의 별의 분포가 확실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한번 미리 비교를 해보고 우리 책에 있는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뭐 이거는 넘어가면 되지 않겠나? 여기 HR도 여기 색 등급도, 성단의 색 등급도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 자, 그리고 성단의 나이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보자.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지만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할 거야. 그런데 이때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아서 빨리 진화해가지고 일찍 주계열을 벗어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단의 색 등급도에서 주계열성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걸 통해 성단의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어. 이걸 알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우리는 전향점이라고 얘기해. 새로운 개념이지, 전향점. 전향점은 남아있는 주계열성 중에 제일 무거운 별. 제일 무거운 별이라면 HR도 상에서 어디에 있어야 돼? 주계열 라인 중에? 왼쪽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표면 온도가 높고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주계열성 중에 제일 무거운 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즉 색 등급도에서 이 주계열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방향이 이렇게 꺾이는 그런 듯한 위치를 우리는 전향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해서 전향점이라고 이런 거죠. 그리고 성단의 나이가 많을수록 전향점은 그럼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게 되겠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운 별들이 이미 주계열 라인에서 벗어날 테니까 차례차례. 자,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자. 그림 가는 산계성단 M35, 그림 나는 산계성단 MGC 225파이야. 아까 우리
교과서 앞부분에서 보여줬던 붉은색 산계 성단과 푸른색 산계 성단 얘 둘의 색 등급도를 이렇게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빨간색 실선이 있다, 그치? 얘가 뭐냐? 중간고사 법에서도 선생님이 잠깐 소개했었는데 바로 표준 주계열, 영년 주계열이라고 하는 거야. 잼스라고 얘기해. 제로, 에이지, 메인, 시퀀스. 왜냐면 별이 탄생해가지고 전 주계열이라는 단계가 있거든. 주계열 이전의 단계를 우리는 별의 전 주계열 단계라고 얘기해. 별의 전 주계열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주계열 라인으로 HR도 색등급도 해서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여기 딱 도달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 별의 물리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별의 나이가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언제부터 태어났지? 출산했을 때부터 우리는 탄생한 건가? 아니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태어난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의 나이는 언제부터 얘기하죠? 병원에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0살이라고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별들도 이 이전에 막 1000만 켈빈의 온도에 도달해가지고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전주계열 단계부터 이렇게 와. 그러다가 여기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0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별들의 나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영년 주계열이라고 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 어쨌든 이 빨간색 선은 결국 수많은 별들의 통계적 분석, 즉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서 이 정도 되는 색지수의 별은 이 정도의 겉보기, 절대 등급, 이 정도의 광도를 가진다는 것을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립이 되어 있어. 그래서 빨간색 선은 그냥 기준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마치 그 1A형 초신성 폭발의 공도곡선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질문 한번 각각 살펴보자. 가와 나에 표시된 성단에 속한 별들 중에서 파란색 점들이 다 별들이야. 이 중에서 주 계열을 찾아 한번 각각 표시해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한번 여기 표현해봤어. 노란색이 범주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봤어. 여기 있는 것들이 주 계열인 것 같다. 빨간색 선 위에 비슷하게 올라가 있네 싶은 것들이야. 자, 그리고 각각의 성단에 속한 주 계열, 이 노란색 범주 중에 제일 무거운 별의 분광형을 추리해보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메시의 35번부터 보자. 여기서 제일 무거운 별 그럼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맨 왼쪽 위 여기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별이 여기 요쯤에서 이제 주계열성 중에 가장 무거운 별이 있다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산계성단 NTC 2158에서는 요쯤에서 제일 무거운 주계열성이 있다라고 대체로 추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가와 나의 성단 중에 뭐가 더 나이가 많을까? 그렇지, 나. 그러면 여기서 또 그 까닭은 뭐라고 생각했어? 표준 주계열을 벗어나. 표준 주계열을 벗어난 별들이 더 많아서, 맞지? 그게 더 많다라는 말은 얘네가 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오래됐다.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별들, 여기 있는 별들, 여기 있는 별들은 더 과거에 젊었더라면 여기에 있었던 애들이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얘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더 많다. 즉 NGC 2158의 나이가 더 많고, 그래서 푸른 주계열성이 조금 사라진 그런 상대적으로 오래된 산계 성단임을 이 색 등급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과서 앞부분에 여기 소개되었던 두 성단의 비교라는 거야. NGC 2158이 이런 색 등급도, 그 다음에 CA35는 이런 색 등급도를 가지게 된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계 성단의 비교도 가능하고, 이거를 조금 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었냐 이따가 보여줄 텐데, 자, 요거는 그 과거 지금 행성우주과학이라는 과목 이전에 2015 교육과정에서는 지구과학 2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었으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산계 성단과 두상 성단의 거리와 나이 추정하기 이런 활동이 있어. 자, 그래서 이게 표준이고 기준. 그다음에 여기는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Y축이 겉보기 등급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멀리 있지. 그래서 절대 등급보다 그 값이 더 작잖아. 겉보기 등급.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여기 메시의 3번 부상성단은 더 겉보기 등급이 작아. 그리고 별들 분포가 이렇게 되게 색 등급도 내에서 다양하게 분포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 전향점 어디로 잡아볼까? 대충 여기로 한번 잡아볼게. 그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의 3번의 전향점은 대충 보니까 이렇게 꺾이는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대충 여기쯤 잡아볼게. 그러면 이 플라레스 성단의 전향점은 여기, 그 다음에 메시의 3번의 전향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평행이동시켜서 맞춰주면 되겠지, 여기랑. 아니면 그 차이를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 둘의 나이를 비교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누가 더 나이가 많다? MC가 더 나이가 많다. 왜? 전향점이 여기는 더 오른쪽 아래 색지수가 0.5인 곳에서 발생하니까 여기는 색지수가 0인 곳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계성단, 구상성단 나이 비교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둘의 Y축에서의 차이를 통해서 비교 가능하다. 그래서 아래 보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거리 지수는 약 5.7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리 끝지수 공식에 나오면 약 138 파섹 정도 나오고 전향점의 절대 등급은 0등급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0등급 여기는 지금 0 그러니까 지금 여기쯤 우리가 잡았잖아. 그리고 여기 0 보면은 대충 0이네. 그래서 만약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10파섹에 위치해 있다면 결국 색지수가 0인 별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이 0일 거잖아요. 그래서 전향점의 절대 등급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쯤 되면은 대략 7점 될 거고 여기는 0이니까 지금 M이 약간 7 정도에 가깝나? 근데 밑에서 5.7 가잖아. 5.7. 자, 어쨌든 이렇게 거리지수를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상성단도 마찬가지로 거리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향점의 절대 등급이 클수록 또는 전향점이 더 오른쪽 아래에 있을수록 어떤 성단이다? 오래된 성단이다. 그리고 구상성단이 상계성단보다 주결성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질량이 큰 주결수들이 이미 진화를 해서 거성을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계성단의 색 등급도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어떤 상태냐면 지금 수많은 아니지 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계성단의 어떤 색 등급도를 이제 주계열 맞추기를 해버렸어. 즉 Y축으로 다 이렇게 색지수 맞추고 가로축 그다음에 Y축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으로 딱 이동해서 맞췄어. 그러니까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이런 분포가 나타났어. 이런 점들이 다다다다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쯤에서 이제 꺾였던 거야. 아까 0에서 이제 만들어졌댔잖아. 그리고 히아데스 성단은 여기래. 여기서 전향점이 방향이 바뀌었대. 표준 주계열 라인에서 바뀌었대.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 색지수, 색 등급도에서 오른쪽에 새로운 Y축이 하나 생겼어. 어떤 값이야? 나이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전향점이 있지. 이 전향점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꺼. 그러면 대략 몇 년이야? 1.60년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전향점이 여기쯤에 나타나는 성단은 그 나이가 1.6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향점이 더 오른쪽 아래 가 있을수록 그 나이는 점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지.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향점이 색 등급도나 HR도 상에서 더 오른쪽 아래로 가 있는 것이라면 더 나이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새로운 Y축을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나 봐. 그래서 이 Y축이 있는 그림이 되게 선생님은 중요하고 좋은 자료라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참고해 보도록 하죠. 특히 이런 성단의 색 등급도를 이용한 나이 추정의 경우 또는 거리 추정 같은 경우는 상계 성단에서 많이 일어나. 구상 성단은 조금 어려워. 왜냐면 진화를 이미 많이 해버려가지고 주결이 별로 없거든. 자, 그래서 플라데스 성단의 전향점은 저 왼쪽 위에, 피아데스 성단은 살짝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플라데스 성단이 더 젊구나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저기 그림의 점선과 회색 영역 한번 볼래? 여기 점선과 회색의 영역이 보인다, 그치?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 상계성단의 색 등급도에서는 광도가 클수록, 광도가 큰 별일수록 주계열 단계와 이 적색 거성 단계 사이에 별들이 없는 영역이 이렇게 더 커. 여기는 작잖아. 근데 여기는 더 이렇게 커. 이 점선은 별들이 여기에 잘 안 나타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주계열성의 광도가 클수록 그 진화의 속도가 어때서? 빨라서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계속 뭔가 찰칵찰칵 하는데 엄청 빨리 뭔가 지나가 버리면 걔를 사진에 찰칵찰칵해서 담을 수 있는 확률이 어때? 작아질 거잖아. 마찬가지로 질량이 큰 별은 어쨌든 별이라고 하는 천체는 물리량이 즉 표면 온도나 밝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 자연물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로 별의 물리량이 바뀌는데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잘 관측이 안 된다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래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을 누가 발견했다? HR도 연구에 참여한 헤르츠스 푸릉이 발견했어. 그래서 저 회색 영역을 헤르츠스 푸릉 갭이라고 부르고 저 영역에서 이제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별을 우리는 준거성 가지 단계에 있는 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준거성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중간고사 범위에서 얘기했다, 그치? 광도 계급할 때 우리 1계급은 초거성, 2, 3계급은 거성, 4계급을 뭘 했다? 준거성. 맞아. 5계급을 주기열성, 6계급을 준외성, 7계급을 백색외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준거성 가지가 바로 주계열에서 적색 거성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직은 덜 된 그런 의미잖아. 준비 중인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거성이 되기 전에 하지만 주계열은 지난 그런 단계의 별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약간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설명을 약간 그림으로 같이 해볼게요. 자, 처음 먼저 주계열이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이제 수소 핵의 핵융합 반응이 있어.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방출되는 이런 복사압이 있을 거고 바깥에 있는 수소가 안으로 떨어지려는 만류력이 있을 거야. 중력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힘이 평형을 이루니까 주기열성의 그 크기는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주기열성. 하지만 그 이후에 중심의 수소가 어느 정도 다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이 되어버렸어. 즉 헬륨 핵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 복사 어떻게 될까? 약해지거나 사라지겠지. 맞지? 그러면 바깥에 있는 수소가 어떻게 되겠어? 헬륨 핵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나? 이해돼? 진짜? 되는 거 맞아? 네. 왜냐면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이제 끝났으니까 핵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강한 에너지 발생이 이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겠지. 그래서 바깥에 있는 중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안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헬륨 핵이 이제 어떻게 된다? 쪼그라드는 수축의 과정이 있을 거야. 근데 헬륨 핵을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 안에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래.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져. 즉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짐에 따라서 열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지. 밀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헬륨 핵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여기 헬륨 핵의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 헬륨 핵 주위에 헬륨 핵이 수축하게 되면 이 헬륨 핵 주위에 있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껍질에서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여기 있지. 중심 헬륨이라는 그 중심 핵 바깥의 수소 껍질에서 뭐가 일어난다? 핵융합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 핵융합이 일어나. 막 에너지가 발생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바깥에 있는 수소가 크게 팽창해 버리겠지. 이렇게 크게 팽창해 버릴 거란 거야. 그런데 그때 크게 팽창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 수십 배, 수백 배가 커져. 그래서 이 별의 반지름은 엄청 커져버려. 엄청 커져버리고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 표면 온도는 낮아지겠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주결성의 별이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많이 떨어져 봤자 한 2배 내지 3배 정도밖에 안 떨어져.
그런데 반지름은 아까 얘기했지만 거성이 되는 과정에서 수십 배, 수백 배가 커져버려요. 그럼 우리 광도 공식 한번 생각해보자. 별의 광도는 뭐에 비례해? R 제곱 T 4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런데 R은 수십 배, 수백 배 커져버리고 T는 뭐 반 또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떨어져. 그러면 결과적으로 별이 주계열에서 이렇게 준거성 또는 거성으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광도가 어떻게 될까? 커져버려. 그래서 보면은 여기 HR표상에서 별의 진화를 보면 경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광도가 커져버려. 왜냐면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선생님 온도가 작아지는데 그리고 광도는 T 4제곱이 비례한다 하는데 왜 어떻게 광도가 커져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 R 제곱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별을 우리는 준거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단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HR 지점에서 별이 거의 없는 페르세우스 갭이 저렇게 만들어진다.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구상성단은 이렇게 나타나. 주계열이 조금밖에 없지. 다들 진화해버렸어. 주계열 라인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전향점은 한 10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더 무거웠던 별들은 다 이쪽으로 진화해버렸지. 그래서 보니까 어때? 여기 이 부분이 뻥 비어있지. 잘 없다니까. 비어있잖아. 페르세우스 갭과 관련된 영역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별들의 진화 단계 해가지고 뭐 수평가지, 점근거성가지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학년 고급지구과학에서 별의 진화에 대해 상세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별들 사실 진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는 별이잖아. 시간 지나면 준거성가지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적색거성가지 단계로 가. 그러다가 수평가지 단계로 갔다가 점근거성가지 단계로.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이 진화하면서 온도, 그 다음에 광도 이렇게 바뀌는데 그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상세히 설명해 주겠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아서 질량이 큰 별들이 이미 진화를 해가지고 수평가지나 점근거성가지까지 진화한 그런 레벨업이 많이 된 그런 별들도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짤이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밤하늘의 어떤 영역을 촬영했다라고 해보자. 성단이야.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이 화면에서 X축 별의 색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 푸른색은 왼쪽, 붉은색은 오른쪽. 자, 그리고 한 번 더 Y축 방향으로는 별의 밝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타난다?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이거 어디서 본 거야 방금? CM도 어떤 성단에? 구상성단의 CM도. 이거는 굉장히 닮아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구상성단의 그 CM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구나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행히도 앞부분에서 초신성 폭발, 원해형 초신성 폭발의 그 방도곡선 그거 하는 거 해가지고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게 아까 얘기했던 그 표준 주계열들을 나타낸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의 점들이 바로 어떤 임의의 성단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그 주계열 성들의 분포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이제 차이가 있어. 빨간색은 절대 등급의 개념이고 저 파란색 점들은 결국 거리에 따라 Y축이 달라지는 겉보기 등급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의 차이를 어떻게 하자? 계산해서 거리 지수를 구하자. n/m이라는 스몰 n/라지 m이라는 거리 지수를 구하고 얘를 대입하게 되면 결국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질문 조금 잘못된 거죠. 얘네들이 더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멀다라는 거야. 혹시나 잘 있진 않지만 이 파란색 점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으면 어떤 의미일까?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성단이라는 거야.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책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이제 설명들이 있어. 주계열 맞추기를 이용한 이런 성단의 거리 추정 방법은 좋은 어린 성단에 널리 적용된다. 즉 산계 성단에 주로 많이 사용이 돼. 하지만
거리는 최대 약 10km 정도까지에만 적용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부상 상단과 같은 곳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왜냐하면 주기율의 범위가 좁고 상단에 속한 별과 상단에 속하지 않은 별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구상 상단의 별이 또 워낙 많으니까 더더욱 그럴 확률이 높지. 얘네들이 다 같은 구상 상단의 일부구나라고 이제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 상단에서 주로 이걸 쓴다는 걸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그냥 이런 방법도 물론 좋지만 또 다른 다양한 거리 추정 방법으로 상단의 거리를 비교하면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교과서의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 문장은 아마 다 교과서에 있는 워딩이었을 거야.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가지고 왔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과서 95페이지까지 있는 이론적인 내용 설명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 탐구 활동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다. 안녕. 제 악자 잠시만.